네, 오늘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역사 이야기 계속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유명한 역사 만화책의 한 장면에서 오게티를 찾아서 뭐가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만화책을 다시 한번 펴서 해당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요 장면, 그 윗부분에 보면 이제 기우뚱하는 말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병사가 보이는데, 요 병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쪽 발을 그 말 안장에 연결된 어떤 그 고리 모양의 기구에다가 발을 끼우고 있는 거,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문제가 큽니다. 말을 타고 나아가는 그 기병대의 모습인데, 이 기병대 병사들이 전부 양쪽 발 모두 말 안장에 연결된 발 받침대에 발을 끼우고 있습니다. 요 발 받침대를 등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자는 말에 오를 때 굉장히 중요하죠. 등자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 탈 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거, 이거 등자 없으면 일반적인 그런 병사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특수 훈련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등자가 없더라도 이거 올라타고 뭐 달리고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등자라는 물건은 기원전 4세기경에 북방 유목민족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면 그 고조선이 멸망하기 한 뭐 짧게 잡아도 200년 전, 200~300년 전이죠. 그때 등자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땅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그 병사들이 양쪽 발을 다 그 안장에 연결된 등자에 발을 끼우고 전투를 한다. 이거는 작가가 지나치게 이제 그 옛날 전투 장면을 멋지게 그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등자가 실제로 쓰였는데 유물로 아직 발굴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전쟁터에서 흔하게 쓰인 물건이라면 그 수가 적지 않을 텐데 그게 여태까지 하나도 발견 안 됐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으로 이끈 그 전쟁에서 등자란 물건은 사실상 쓰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만화책에는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쓰이지 않았던 물건들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이 역사 만화책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읽어서 앞뒤의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여기에서 멋진 장면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상상한 단군조선 건국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과 성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궁궐의 지붕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뭐 물론 그 단군이 하늘의 자손임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이 궁궐의 지붕, 그리고 성벽,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와집을 생각하고 그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작가는 이거 기와지붕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이어붙여서 올린 목조지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모양은 기와집 지붕을 좀 닮아 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면의 배경에 이거 분명히 기와집 같은 그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 요 지붕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매끈한 그 둥근 형태가 보이는 거죠. 설마 나무 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매끄럽게 다듬었겠습니까? 이것은 기와지붕을 그린 게 거의 분명합니다. 좀 더 뒤에 가면 더 확실한 그림이 보입니다. 좀 더 뒤에 가면 고조선의 팔조법,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팔조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묘사된 장면은 이거 분명히 기와집입니다. 기와집.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담장은 기와를 얹은 그 기와담장이죠. 뭐 나무 조각을 써서
이렇게 멋지게 지붕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억지 주장인 것 같고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건축물에서 보이는 그 기와 지붕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검색해서 알려주면 그 나무위키는 누구나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상당히 믿을 만한 그 백과사전을 찾아서 거기서 기와에 관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기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기와가 들어온 시기는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사군을 설치한 기원전 2세기 내지 기원전 1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를 전후해 한반도 북부 지역에 목조 기와집이라는 새로운 건축 기술이 등장했다. 이렇게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와집의 유래가 중국 한나라라는 얘기죠.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과거에 그 고조선 영토를 4등분해서 식민 통치를 했죠. 그 식민지를 한 사군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군 중에서도 특히 낙랑군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와집이라는 건축 기술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중국 주나라에서는 기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나라와 한나라 때에 이르러서 아주 굉장히 널리 많이 보급이 되었고 그 한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목조 기와집 기술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 땅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역사 만화책을 볼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살고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또 복장이 어떤 복장이고 전쟁 무기는 또 어떤 것들을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조금만 더 검색해 본다면 더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역사 만화책이 이게 좀 잘못된 데가 많다고 해서 이거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역사 지식을 한 수준 끌어올리자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